현진호의 꽃산행 2024년 4월 13일은 경기도 가평과 포천에 걸쳐 있는 운악산의 봄꽃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운악산 꽃산행은 포천 쪽 일대를 둘러보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잔털벚나무가 꽃을 피워 반깁니다. 산의 중복 이하에 자라는 큰 키 나무로서 꽃자루와 잎맥, 뒷면입니다. 뒷면 잎맥 그리고 잎자루에 털이 나 있는 특징으로 다른 벚나무들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큰 개별꽃도 무리를 지어 꽃을 피웠습니다. 잎이 더 큰 개별꽃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 식물이죠. 잎이 더 가늘고 작은 게 특징입니다. 진달래가 한창이었습니다. 진달래 산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진달래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고 정상부를 제외한 밑에는 거의 만개한 상태였습니다. 숲속에서 고깔제비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잎이 나올 때 고깔 모양으로 말려서 나오기 때문에 고깔제비꽃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얻은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자주 새긴 꽃잎이 5장으로 이루어진 식물이죠. 벌어지기 전 잎의 모습을 보면 우리말 이름을 얻은 것처럼 잎의 모양이 고깔처럼 보이시죠? 정상을 향해 가는 능선에도 많은 진달래들이 꽃을 피워서 봄꽃 산행객들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매화 말발돌이입니다. 범이기과에 속하는 낙엽 간목인데요. 유사한 바위 말발돌이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바위 말발돌이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매우 한정된 지역에 자라고 오래난 가지에 꽃이 피는 특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화 말발돌이는 지난해 난 묵은 가지에 꽃이 피지요. 홍폭이라고도 하는 무지개 폭포 주변에는 많은 돌단풍들이 꽃을 피우고 잎의 모양이 단풍나무 잎처럼 생겨서 돌단풍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특히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랐기 때문에 돌단풍이라는 우리말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유사하지만 꽃잎은 꽃받침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무늬족돌이풀 또는 무늬족두리풀이라고 하는 쥐방울덩굴과의 여러 해살이 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잎의 윗면에 하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에 자라는 것들은 잎에 흰 무늬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늬족돌이풀은 운악산 전체에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실청사초로 보이는 사초속 식물도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습니다. 숫꽃은 위에, 암꽃은 밑에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치광이 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 자줏빛 진한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습니다. 개체에 따라서 가지가 갈라지기도 하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어린 개체들은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오색도 꽃을 피워서 꽃산행 일행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노랑제비꽃은 참으로 운악산에 많았습니다. 고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자 나타나기 시작한 노랑제비꽃은 정상을 거쳐 하산하는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곁꽃잎과 입술꽃잎에 진한 자주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아마도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곤충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곁꽃잎에는 털이 나지요.
정상부 능선에 올라서자 처녀치마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지대였다면 이미 꽃이 졌겠지만 고도가 높은 곳이어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체의 처녀치마 개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잎은 상록성으로 겨울에도 붙어 있죠. 노루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부 능선에서 막 꽃을 피운 청색 계열의 꽃색을 가진 노루기를 볼 수 있었는데 화산하면서는 하얀색, 분홍색, 자주색 등 여러 색깔의 노루기 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꽃잎은 없고요.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이는데 많은 것은 13개 정도까지 있죠. 봄이 오자마자 서둘러 꽃을 피웠던 너도바람꽃은 이미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에 씨가 익을 정도로 많이 성숙한 모습이군요. 겨울에 파란 잎을 달고 지낸 는쟁이 냉이도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십자학과 식물 중에서는 산중에서 비교적 일찍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바람꽃 종류 중에 하나인 회리바람꽃은 꽃봉오리를 달고 있습니다. 꽃줄기 끝에 있는 세 장의 포엽이 잎처럼 보이지만 진짜 잎은 뿌리에서 나며 그 모양이 포엽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뿌리에서 난 회리바람꽃의 잎이죠. 이날 꽃산행은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탐사대원들이 계곡 주변에 나는 봄꽃들을 관찰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큰 괭이밥도 아직 늦가기 꽃을 남기고 있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이지요. 큰 괭이밥. 큰 괭이 눈밥? 지금은 열매가 달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들벌어졌다. 알록제비꽃입니다. 잎에 알록달록한 흰색 무늬가 있어서 알록제비꽃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진한 자줏빛 꽃과 작은 이파리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식물이지요. 잎슬 꽃잎에는 하얀 무늬와 자주색 무늬가 함께 있습니다. 양주꽃이 화사하게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어찌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자라는지 정말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양지꽃 같습니다. 이른 봄에 나온 여러 곤충들이 찾아와서 꿀을 빨고 꽃가루 바지를 식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시간 이상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과 함께 운악산의 꽃을 찾아보았습니다. 만개한 진달래와 함께 미치광이풀, 노랑제비꽃, 무늬족돌이풀 등 많은 봄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번 꽃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